챌린징 어테닝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글쎄 영어 강사들의 해설 강의를 듣다 보면 배경 지식을 이미 말해주면서 예를 들면 구글에서 검색해서 지금 나왔던 지문이 어디 출처인지 알려주면서 그 배경 지식을 미리 말해주고 그리고 독해를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또 많이 취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정말 올바른 방법인 것인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겠으나 독해를 하는 목적이 뭐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 독해를 위해서 뒤에 배경 지식을 다 알려주고 들어간다면 이건 독해할 의미가 없는 거죠. 독해는 결국 독해를 통해서 배경 지식을 쌓는 거지 배경 지식을 쌓아서 독해를 쌓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배경 지식을 다 알려주고 독해를 하면 이건 독해가 아닌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니까 저 강사의 강의가 굉장히 쉽고 편하고 이해가 쏙쏙 된다고 말하죠. 그 쏙쏙 된다가 때로는 잘못된 여러분들의 이게 영어를 저렇게 내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착각을 줄 수 있어요. 배경 지식은 분명 독해에 도움이 된다고 이번 말고 전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 한 실험에서도 배경 지식이 있는 지문을 하는 사람과 배경이 전혀 없이 독해력으로만 글쎄요 독해력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으나 물음표를 할게요. 독해력으로만 하는 단어를 알고 문장의 구성을 해석할 수 있다 가정합시다. 그래서 배경 지식이 역시 이겼어요. 그러나 배경 지식은 어떻게 쌓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독해를 통해서 쌓이는 거지. 영어 공부하겠다고 배경 지식을 쌓겠다고 그러므로 한글 책을 읽고 있다. 그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닌 걸 직감적으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영어된 독해를 통해서 배경 지식을 쌓는 거지 배경 지식을 다 알려주고 독해를 들어간다. 이거는 독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을 속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지문에 나오는 배경 지식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해야 하며 그걸 통해서 정보를 얻어서 그 정보를 통해 답을 맞추는 거지. 여기 있는 배경 지식을 알면 물론 좋죠. 좋아요. 그러나 안다고 가정하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독해라는 게. 그렇죠? 중앙대 명어, 편의명어 한번 같이 하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어려운 표현들이 분명 나오긴 해요. 배경 지식 제가 알려드릴까요? 프라이밍이 뭔지 그리고 이게 넛지가 뭔지를 알려줄까요? 그러면 이건 거의 다 해결돼 버려요. 문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배경 지식 알면 다 끝난 건데 모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단어의 뜻만을 알고 그걸 통해서 독해를 통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거지. 강사들이 이거 배경이 설명하고 이건 어떤 것이며 그것이 지식 자랑하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의 지식은 넘지도 않아요. 그러한 조그만 지식 갖고 과대 포장해서 뭔가 해박한 것처럼 보여서 여러분들에게 현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 지문에서만 정답을 찾아내야 되고 이 지문에서 배경 지식을 쌓아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단어의 뜻만 생각하는 거죠. 독해하죠. 자, 이제까지 우리는 초점을 사람들의 관심에 맞춰왔어요. 바로 생각과 행동, 다른 사람들의. 자, 면밀하게 관련된 연구를 해보니 그게 보여준 것은 강력한 프라이밍 효과를 보여준 거예요. 프라이밍. 이게 촉발이란 거죠. 자, 이 촉발이라는 것은 프라이밍은 다소 미스테리어스한 자동 시스템, 내 자동 오토매틱 시스템의 미스테리한 그런 작업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촉발은 뭘까요? 연구에 따르면 이 미묘한 영향력이 그 수고로움을 덜어준대요. 이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뭘 이지하게 만들 거예요? 이지하게 어떤 특정한 정보가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쉽게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상상해 보자고요. 이제 가정합시다. 여러분들이 단어에 관련된 어떤 게임을 호모 모르는 사람하고 하고 있어. 호모 심슨? 뭔지 모르겠어도 모른다 가정하더라고요. 호모 심슨이라는 사람하고
어떤 뭔가를 한대요. 단어 게임을 한대요. 그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은 아이디어를 얻을 거예요. 때때로 단순한 힌트, 아이디어나 컨셉, 개념의 단순한 힌트가 그 연관성을 촉발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행위를 유발시키는,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연관성을 촉발시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힌트가 나오면 그게 연관성을 찾아낸다는 얘기죠. 행위를 이거야 라고 자극할 수 있는 그러한 연관성을 탁 끄집어낼 거라는 거죠. 촉발시킬 거예요. 이러한 것이 촉발이라는 거고, 이게 사회 상황에서 일어나요. 사회적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자, 이러한 효과를 놀랍게도 강력해요. 자,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뭐라 물어봤냐면, 그들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투표한다든지 살을 뺀다든지 어떤 물건을 산다든지 특정 물건을 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지 안 할지를 물어봤어요. 자, 그런 조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카탈로그, 분류화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너는 투표하고 싶어 한다? 너는 몸무게를 빼고 싶어 한다? 이런 거 분류하는 거죠. 분류하고 싶어 했어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것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고 정말 분류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 사회과학자들은 뭘 발견했냐면 이상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그들이 사람들의 의도를 측정할 때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측정할 때 미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발견을 나타내는 거죠. 바로 발견했던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뭘 발견했냐? 사람들이 질문을 받을 때, 무엇을 할지를 질문받을 때 그들은 뭐에 따라서 accordance with, 몸에 일치한다는 거죠. 그들의 답변에, 질문 받은 거에 답변에 동일하게 행동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질문을 받자마자 이 사람은 그것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의 답변에 맞춰서 행동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발견이 많은 맥락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 만약에 사람들에게 특정한 음식을 먹을 건지, 다이어트를 할 건지, 또는 운동을 할 건지를 물어봤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결국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어떠한 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용어로 뭐뭇은 뭐뭐이다. 그것은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그러한 비에 의해서 이용될 수 있다 라고 끝납니다. 결국 뭐죠? 그 내용은 실험하는 과정 속에서 단순히 물어보는 이 실험의 그런 어떠한 방법이 결국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자극을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완벽하게 분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 뭐뭐는 뭐뭐이다. 단순한 측정 효과 당연히 나와야겠죠. 그것이 넛지다. 넛지가 팔꿈치를 쿡 치는 거거든요. 단순 측정만 했는데 그 효과가 툭 얼굴을 툭 찌르면서 어여해 라는 자극이 된다는 거죠. 11번이에요. 그것은 개인적인 거, 공적인 그런 넛지로 이용될 수 있다. 얼굴 툭 찌르는 걸로 사용될 수 있다. 가 정답인 거예요. 행동을 카탈로그화 시킨다? 이거 안 된다고 했죠? 스네이크, 뱀의 공격? 이거 나은 거 아니고 프라임 촉발 효과? 촉발 효과 괜찮아요? 이거는 힘든 가디언 나트, 풀기 힘든 어떤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풀기 힘든 문제다. 아니죠? 내 자동 시스템은 수수께끼다. 아니죠? 단순하게 실험을 해는 측정하는 매저먼, 단순한 그런 측정의 그러한 결과, 그 효과가 넛지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툭 찌르면서 어여해가 된다는 거죠. 되셨나요? 네. 제가 여기서 배경지식을 설명해 드릴까요? 그럼 되게 쉬워져요. 넛지라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실내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화장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나 넛지 자체로는 어깨를 푹 찌른다는 거예요. 넛지 툭 찌르면서 어여해 이거거든요. 옆구리 찌른다고 하죠. 누가 하게끔 하려고 할 때. 그게 그거예요. 넛지예요. 이렇게 배경 지식 없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화장실에 특히 남자 학생들은 잘 아실 거예요. 들어가면은 변기, 소변기에 그림을 꼭 그려야 되나? 요 정도의 팔이 하나 그려놨을 거예요. 벌레 하나 그려놨을 거예요. 그게 넛지 효과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저기다 맞춰야 되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그러한 여기를 훅 찌르는 듯한 느낌, 톡 자극하는 효과, 그게 프라이미 이펙트예요. 촉발 효과 또는 옆구리를 푹 찌르면서 하는 거죠. 강제시키는 건 아니라 촉발 정도.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시죠? 우리 내용이요. 그러나 이런 거 모르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죠. 예, 넛지를 모르도 풀 수는 있어요. 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죠. 단순한 어떤 메저먼트, 이 실험의 조치의 결과가 효과가 넛지가 되더라가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출적 다 보았고요. 배경 지식 정말 중요한 겁니까? 네, 중요합니다. 그러나 배경 지식은 반드시 독해를 통해서 얻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독해를 위해서 배경 지식을 말해주고 들어간다? 그거는 독해가 아니다. 독해는 독해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쌓아가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하고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어를 읽는 목적이겠죠. 독해를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독해를 많이 하면 할수록 배경 지식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 선순환이 돼서 독해력도 향상되는 거예요. 단순한 단어 암기, 반복적인 단어 암기나 구문 같은 거 분석하면서 배경 지식이 쌓일 리가 없죠. 당연히 배경 지식이 쌓이지 않고 그냥 분석만 하는 거예요. 그게 독해력이라고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독해력은 배경 지식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한 배경 지식은 독해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지 단어 암기나 단편적인 단어 암기나 구문을 통해서 얻어지지 않아요. 이미 실험으로 미국의 학회 실험으로 배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독해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검증된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강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강사들이 문법하고 단어 암기하고 영어를 기초를 쌓고 그 다음에 독해를 들어간다고 말한다면 그 강사가 초짜거나 아니면 옛날 일본식 영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단어 암기하고 구문 독해하고 그러나서 독해를 들어가면 될 것 같지만 엄청난 긴 시간이 필요해요. 직선의 길이 있는데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거기도 해요. 이걸 돌아간다는 거,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갈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히 직선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